카더라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비사 진행을 맡은 박영진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정영 컨설턴트, 강신호 컨설턴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니 요즘 이 가을을 조금 느껴보려고 하는데 날씨가 네. 꽤나 쌀쌀해졌어요.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이러다가 네. 다음 주에는 돋바 입고 나와요. 맞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코로나가 언제 가나 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그러니까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훅훅 갑니다. 네. 사실 이 계절감을 좀 느끼고 싶은데 느낄 수도 없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좀 즐기십니까, 우리 강 대표님은? 저는 그냥 안에서 즐기고 있습니다. 안에서. 네. 그냥 뭐 수업도 비대면으로 네. 화상 실시간 수업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저희야 뭐 그렇게 지내지만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은 아. 이 답답할 때 좀 그렇죠. 밖으로 나가서 이 콧바람 좀 쐬고 그래야 좀 스트레스 풀리는데 이거 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좀 작은 변화에도 사실 멘붕이 오고 좀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이 많은 이 수많은 직업들 사이에서도 이 변화의 조짐이 있다. 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오늘 주제와도 연관된 얘기입니다. 바로 알아보시죠. 진짜로 사라질지도 몰라 이 직업. 네, 오늘의 주제 진짜로 사라질지도 몰라 이 직업입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좀 섬뜩해요. 본인의 직업을 생각하시는 거죠. 약간 좀 쎄한 느낌도 좀 있고 두 분에게 좀 질문을 좀 드릴 네. 텐데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저는 네, 우리 먼저 말씀하시죠. 강 제가 대표님. 네. 바로 생각이 나갖고 세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오라이 벌써 이게 나이대가 있으세요. 이러면은 네. 어느 정도 네. 연식이 나오는데 네네. 그 버스에 안내양 맞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뒤쪽에 타서 맞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꾸역꾸역 또 넣어주시고 막 이렇게. 그게 기억이 나세요? 제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여기 나는 조금 게 납니다. 뭐 그때 같이 뭐 학교 다니고 그랬으니까 네, 또 같이. 말죽거리 없으면 오라 이렇게 딱 통통 치고 이제 근데 맞아요. 요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조금 트렌디한 걸로 얘기해드리면 넷플릭스가 지금 스트리밍 뭐 거의 최고 수준으로 운영을 잘하고 계신데 네. 원래 넷플릭스도 예전에는 네. 비디오를 대여해주는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디오 가게였어요? 네, 그게? 모르셨죠? 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지금 근데 그 흐름에 맞춰서 도태되지 않고 이 트렌드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넷플릭스가 스트리밍으로 우뚝 섰죠. 위기를 기회로 극복을 했네요. 맞습니다. 대단하네. 네. 옛날에 네. 비디오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렇죠. 뭐안 갖다 주면 연치료 있고 막 그랬어요. 많이 보셨네. 우리 뭐 기억나시는 거 있습니까? 되게 좀 저도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넷플릭스를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저도 뭐 넷플릭스 같은 거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좀 압박감인데 저는 저도 역시 교통. 그러니까 예전에 그 지하철 가면 지하철 표를 구하려면 이렇게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을 물론 지금도 완벽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맞아요. 요즘에는 제가 한번 교통카드를 안 갖고 가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니까 구매를 하고 충전을 하고 아니 전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물어보고 영무원분한테 물어보고 있죠, 싶은데 있죠.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뭐 민원 정도 아니면 예, 진짜 뭐 배를 눌러야 어. 어디선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정도만 있지 예전에는 네. 이제 칸칸이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는 다 자동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꽤나 최근에 직업을 뭐 이래 얘기하시네요. 사실 뭐 예전에는 진짜 어디 TV나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 뭐 어디 영화관에 가면 병사라고 있었잖아요. 병사. 모르겠습니다. 좀. 그걸 설명해주는 모르겠다고. 네, 전 모르겠습니다. 지금 1800년대생 아니세요? 하여튼 뭐그 이상한데? 정도는 이제 기억이 나는데 하긴 뭐 내가 전화 교환원 분들도 계셨고 맞아요. 뭐 버스 안내원 계시고 엘리베이터 타면 백화점 엘리베이터 타면은 올라갑니다. 그것도 맞아요, 있었죠. 맞아요. 꽤나 많은 직업들이 지금은 사실은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제가 좀 조사를 해왔는데 평생 직장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좀 옅어졌어요. 평생 직장. 내가 직업 하나 구하면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직장만 다닌다. 이제 옅어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직업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인이냐 좀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2030 미래 일자리 보고서의 저자입니다. 안드레스 오펜하이머. 다들 아시죠?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오펜하이머 형님께서 하이머. 예. 네, 하이머. 말하기를 직업을 물었을 때 좀
심플하게 좀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하면은 이 직업이 곧 사라질 직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아까 저희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에 특히나 좀 관련된 부분들이었는데 단순히 네. 뭐 표를 준다라거나 아하. 뭐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키오스크로 많이 대체가 됐죠. 아, 네. 무인화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단순히 발권하는 거는 뭐 돈 받고 발권해 주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뭐 지금 거의 다 키오스크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발권하는 거. 예. 이게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네. 보통 이제 그 인건비 절감 네. 차원에서도 인건비가 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많이 대체하고 있죠. 근데 제 경험을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어르신 느낌이 제가 좀 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할인 쿠폰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할인 쿠폰을 이 키오스크에 적용을 해서 하는 게 조금 이게 시스템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근데 그걸 이제 막 이게 웬만하면 면대면 안 하고 하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 너무 안 돼서 그러면 제가- 이제 뒤에서 쓱 나타납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면대면이 아니라 뒤대면으로. 뒤대면 뒤에서 도와드릴까요? 이러면서. 제가 뒤에 눈이 없어서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는 뭐 어르신을 떠나서 기계를 접하지 않으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도 사실은 빠르게 이제 학습을 하는데 또 불구하고 어려운데 사실 좀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특히나 진짜 어려워서 나중에 이제 모든 업장에서 이런 키오스크를 하게 된다면 진짜 말 그대로 뭐 밥 한 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시대도 올 것 같아서 약간은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제가 본 것도 네. 최근에 공항 가려고 네. 이제 공항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네, 네. 원래 공항 가려고 하면 또 거기에 무슨 작은 간이 정류장 같이 해서 표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키오스크가 돼서 진짜 어르신분들이 할 줄을 모르니까 버스를 못 타시더라고요. 와, 또 더 냉정함을 느끼실 게 뭐냐면 이제 또 단순히 있어요. 주문뿐만 아니라 로봇이 서빙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아, 됐어요. 서빙도요? 예. 아, 이거는 사실 조금 우리 같은 좀 직업분들한테 약간 불리한 거. 예전에 어디 식당 가고 그러면 이모님들이, 그렇죠. 아, 이거 서빙 시키는 사람 아니야? 사실 반찬, 소세지 반찬 하나 더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 기계가 서빙하면 이것도 못 알아보거든요, 저는. 아, 그래서 어떤 게 있어요? 네. 혹시 노브랜드 버거라고 아십니까? 아, 알죠? 예. 거기 저기 우리 정영진 네네, 대표는 맞습니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햄버거가 되게 가성비 높은 햄버거로 되게 좀 유명하고 맛도 좋다라고 네. 해서 저도 실제 먹어봤는데 네.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햄버거가 되게 좀 유명해진 또 계기가 네. 역삼점이 있어요. 노브랜드 역삼점에 가면 강남에. 이 사람들한테 주문했던 햄버거를 이 배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갖다 주는 서빙하는 거를 로봇가 해줍니다. 아, 로봇이 갖다 예. 줘요? 그래서- 아니, 원래 셀프 아닌가요? 원래 가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주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이 어느 선까지는 갖다 주는데 여기 역삼점 같은 경우에는 픽업존 A존이 있고 B존이 있어요. 그래서 A존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 B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을 이제 로봇이.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그 로봇을 사진을 찍고요. 또 여기에는 서빙 로봇뿐만 아니라 패티를 굽는 그런 자동화된 그런 로봇도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와. 저 패티가 저렇게 구워지는구나라고 해서 사진도 찍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조금 재미있게 그리고 약간 매장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로봇이 대신하면서 그런 것에 어떤 좀 상징성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핫한 곳이라고 하니까 가보셔서 애누리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해보세요. 로봇가? 네. 아, 로봇이랑 싸우게 생겼네. 근데 안면 인식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딱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렇게 뭐 아, 그런 소 이러면서 하면 네. 아, 그죠. 로봇가 갖다 주고 사실 이거는 뭐 그런 거 뭐 비대면 뭐 AI 그런 걸 떠나서 약간 재미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흔치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인천국제공항 가면 로봇이 돌아다니죠. 아, 맞아요. 돌아다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인터넷에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자판기나 그런 거 보면 그 안에 사실 사람이 들어가서 맞아요. 한다 뭐 이런 유머도 그런 있었어요. 것처럼. 맞아요. 그 로봇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 얘기 들어봐서는 지금 주문도 로봇가 하고 그리고 뭐 아까 뭐 기계가 패티도 굽고 하면 생산도 이제 로봇가 하고 서빙까지 이런 서비스까지 다 로봇가 하면은 사실 지금 주문, 생산 그리고 뭐 서빙까지 다 로봇가 한다는 건데 그렇죠. 벌써 이 세 가지 직군에서 우리 이제 사람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럼 맞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없어도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취업 비자에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팁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좀 꿀팁은 아닌 것 같아요. 로봇가 지금 챙기고 있는 건. 근데 이제 기업 측면에선 어떤 이윤 추구,
어떤 수익이 목적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고객 만족도 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효율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 그쪽으로 좀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스업도 다 로봇가 이제 웬만하면 다 대체를 하겠네요. 그래서 일본에 보면은 그 호텔 헨나 호텔이라고 있더라고요. 헨나 호텔? 헨나 안 헨나의 헨나 어. 호텔이라고 하는 곳인데 보통 이제 호텔 가면은 우리를 제일 먼저 반겨주는 게 프론트잖아요. 프론트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어떻게 막 왔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론트 업무를 사람 모습을 한 로봇이 아, 예. 거의 사람 네네네. 모습과 사람 모습을 흡사하게 한 로봇이 유니폼 입고 네네. 그렇게 해서 딱 기다리고 있대요. 이 호텔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동화시키거나 단순 반복되는 일들은 로봇, AI가 좀 진행을 하고요. 그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이제 사람이 대응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업 쪽은 좀 많이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가면 원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서비스 쪽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 서비스업이 사실 감정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 이런 기사도 보고 그게 이제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이제 대면 대 대면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네. 해주는 사람이 서로 막 스트레스 뭐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사실 로봇이니까 서비스 받는 입장에서 로봇이니까 뭐 그렇게 뭐 감정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줄어들긴 하겠네요. 그 부분. 그렇죠. 어느 정도는 있겠죠. 이게 제가 보면 그 장단점들이 다 있는데 프리미엄 서비스라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람이 그렇죠. 하는 게 프리미엄 서비스는 그걸 원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패밀리마트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죠. 네. 편의점 네. 업종인데 8월부터 2022년까지 모델 T라는 그 이제 모델을 도입해 갖고요. 요거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가상현실인데 이게 관리자가 네. 조정을 해갖고 이제 물건 뭐 30여 가지를 진열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정은 사람이 하고 그리고 몸으로 좀 이렇게 힘든 뭐 육체의 어떤 노동은 이 모델 T 로봇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이런 가능성들이 참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람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딱 보면 이제 몸으로 좀 하는 육체적으로 하는 그런 좀 단순 노동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빨리 대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로봇 쪽은 좀 일본이 좀 강세네요. 그렇죠. 로봇 네. 빨리빨리 저기 변화하고 있네요, 일본이.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좋은 메시지가 무거운 거 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어디냐면 택배 회사. 그렇죠. 갔다가 들어서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상하차냐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배 기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상하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자동화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단순 노동이나 뭐 무거운 물건 드는 건 이제 로봇가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지식이 좀 필요하거나 그렇죠. 판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 좀 사람의 영역에서 로봇가 좀 들어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대체될 수 있는 거다. 아, 라고 이것도요? 또 하는 직업군이 은행이 있고요. 은행. 그다음에 약사 있고요. 약사? 그다음에 외환딜러. 이것도 다 AI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딜러도요? 네. 약사는 어떻게 해? 약을 사러 갔는데 네. 약은 약사 이게 있습니다 슬로건이. 그렇죠.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네. 앞으로 뭐 약은 로봇에게 이렇게 나오는 건 이게 지금 현실화 된다고.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처방받아야 되는 약이 정해져 있잖아요. 처방전을 예, 가져가니까.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그 처방전에 맞게 약이 딱딱딱딱딱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자판기에 뭐 넣으면 그렇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처방전에 이제 가능성이 바코드를 있는 넣으면 띡 해서 탁 그렇죠. 약을 알아서. 예. 아니 근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 내가 약간 배가 이게 아픈 것도 아니고 근데 고픈 것도 아니고 약간 이러면 약사 선생님이 그래요? 그럼 이거 드세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이게 로봇가 됩니까? 그런 경우에 옵션을 넣을 수 있는 게 추가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다 내가 이거 다 토핑처럼 다 선택해야 되는 거 배가 어떻게 해보세요? 화장실은 몇 번 갔어? 안 먹어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은 좀 자동화될 수 있다. 로봇이 대체될 수 있다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참 같은 맥락인데요. 네. 이제 뭐 통장 개설하는 거 이것도 네. 제가 이제 그 증권 계좌 개설할 때 딱 보면 딱 증권 계좌도 비대면 계좌 개설에 한해서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계좌를 그냥 뭐 대면으로 개설하면 혜택이 없고 비대면으로 했을 때
혜택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비대면이 뭐 혜택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은행에 면대면이 좋은 게 뭐냐면 한 12월쯤 가면은 달력을 받거든요. 달력은 사람이 줘야도 이게 하나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좀 챙겨주는 게 그런 게 있었는데 또 그런 게 없어지겠네요. 그 뭐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은행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이제 로보트나 이제 비대면이나 이런 게 이제 대체되고 있다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은행이 지점을 많이 좀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은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 의하면은 은행 점포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은행을 언제 방문했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나고요. 맞아. 방문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또 보게 되는 업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은행이 무한정으로 지점을 늘려놓고 기다릴 수 있을 건 기다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어찌됐건 비대면이나 그다음에 핀테크 업체들과 좀 많이 제휴하면서 다른 쪽으로 진행할 것 같아서 결국엔 자동화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저는 지점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추세를 보면 네. 카드은행이 이 코로나랑 좀 연관을 시키면 원래 줄어들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년도하고 이번 연도 줄었던 개수를 보니까 131개 매장이 줄었더라고요. 코로나 그 전보다. 은행.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속하게 원래 추세는 그러니까 한 뭐 5% 이내로 조금 줄다가 네. 코로나 때문에 더 급하게 가속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비대면을 더 가속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코로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이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좀 계속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네요. 맞습니다. 빨리 종식이 되는데 종식이 돼도 사실은 그 전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네. 위드 코로나죠 이제. 네, 같이 가야 되는 거. 네. 그리고 방금 아까 우리 안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환 딜러 네네. 얘기를 했어요. 네. 외환 딜러도 그러면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이 AI가 좀 많이 활용되는 게 금융 쪽인데 네.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네. 예측을 해주는 거죠. 어느 때에 이걸 파는 게 좋고 어느 때에 이걸 사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경험치에 의해서 이때다 판단할 건데 결국엔 아까 말씀하셨지만 확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계산해서 이 시점에 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통 그런 핀테크 쪽에서는 그런 경진대회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교화되고 고도화된 로보 어드바이저 활용해서 투자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좀 진행하고 있어서 그쪽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로봇 그리고 IT와 뭐 같이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맞습니다. 직업군이 뭐 택배, 뭐 아까 뭐 말씀하신 이런 은행 쪽은 뭐 벌써 좀 같이 가고 있고요. 이런 뭐 진짜 저희 같은 이 예술 쪽도 이제는 뭐 IT랑 같이 안 가면 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티켓부터 벌써 이제 그렇게 시작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직업군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로봇가 아예 뭐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영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이쪽 취업도 AI가 자소서도 보고요. AI가 면접도 봐요. 근데 그거를 그럼 100% 신뢰할 거냐? 그건 아니라 참고 자료로 활용할 뿐이 되겠죠. 네. 아 벌써 이렇게 영역이 쓱쓱 들어옵니까? 그럼요. 이 친구들이? 네, 그렇다면 AI 면접이 있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져야죠. 두 분은 AI 아니죠? 이 두 자리를 두 분과 얘기를 한 게. 그래서 저희도 AI가 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는 게 저희 역할이긴 해요. 그러면 약간 이제 이런 영업 쪽에 같이 있으니까 네.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얘기를 안 안 하죠. 하겠네. 로봇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로봇이 이렇게 뭐 초대 손님으로 나오면 아이, 야, 그런 식이 올까요? 네. 너 그렇다. 예, 뭐 좀 잘 들어봤는데 그럼 또 사라질 직업군들이 또 있을까요? 이외에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참 우리가 외국 여행 갔을 때나 뭐 이런 거 참 그렇죠. 외국어 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진짜 뭐 만약에 정상회담이다. 이런 거는 그럼 약간 로봇가 약간 좀 직역을 하면 큰일 나죠. 직역을 하면 그게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관용일 수도 있고 속담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해외 여행 갔을 때는 진짜 약간은 급할 때는 번역기 이런 거 좀 쓰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쓰거든요. 아니 근데 이것도 못 따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아, 아직까지.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그 TV 뭐 꽃보다 그 청춘인가 그 보는데 거기서 이제 뭐 3개 달라고 그랬나 봐요. 뭐 핫도그 3개 달라고 그랬는데 월드라고 그 3개를 월드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아직까지는 조금 디테일한 점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네네. 그렇죠. 아, 그럼 뭐 번역기 같은 거는 조금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네. 항상 뭐 번역하신 분을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번역이란 게 또
그게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제 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봉 감독님. 네. 근데 거기서 그 좀 느낌 오시나요? 요거 먹었던 거 한번 해보. 짜파구리.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라면과 우동을 합치면 뭘로 하실 것 같아요, 안 대표님은? 라면과 우동을 딱 합친다.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맛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거를 그러겠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번역기가 돌렸으면 좀 못했을 것 같은데. 못하겠죠. 이렇게 라면과 우동을 램돈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램돈. 예, 이게 영어 현지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의역을 정말 잘해서 그 영화의 어떤 흐름을 굉장히 살렸고 그 짜파구리가 그 이제 외국 분들, 미국 분들이 엄청나게 즐겨 먹는 이제 그런 아이템이 될 정도로 확 떴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사람이다. 이 생각이 들었죠. 네. 사실 이제 서양권에서는 이제 라면하고 우동을 많이 이제 면 요리하면은 많이 드시니까 람동으로 표현하는 게 네네. 그들한테는 이해가 좀 빠르겠네요. 짜파구리는 왜냐면 정확 뭐 짜파게티 너구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 그 봉준호 감독님 그때 계속 같이 가셨던 그 통역사분이 되게 유명해지셨잖아요. 맞아요. 통역을 되게 네네. 잘하셔서 그게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 없어요. 영역 같아요. 절대 없어요. 예. 근데 저는 또 이제 취업 비사 이렇게 관점으로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뭐 취준생분들은 이게 번역기가 이제 딱 활성화되면 예. 토익 시험 이제 준비 안 해도 된다. 토익 스펙은 좀 빠질 것 같다. 토스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이제 뭐 사람이 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토익 시험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앞으로 또 막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이제 참고만 할 뿐이지, 뭐 다 로봇가 하면 난 뭐해, 나 안 할래. 이게, 야, 나와 술이나 마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준비하시는 거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예. 지금 또 사라진 직업이 아니고 또 사라질 직업이니까 또 이 직업을 사수하기 위해서 또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넷플릭스가 좀 좋은 예인 것 같은데 비디오 대여점이 없어질 때 아유 나 이제 망했다 이거 아이고 이거 10개 뭐 1,000원에 가져가시면 가져가서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이제는 와서 빌려가지 않을 그럼 우리가 직접 그들의 안방으로 찾아가는 거 어떨까? 이런 발상들은 너무나 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강 대표님은 어떻습니까? 근데 참 말씀해 주신 게 진짜 마음에 정말 와 닿는데 그게 분야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야는 좀 가속화되는 것도 있고 또 사람이 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는 이제 나의 적성과 강점뿐만 아니라 트렌드에 맞춰서 미래의 직업까지 다 고려해서 분석해서 좀 진로를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우리 뭐 제자들이나 멘티들 이제 지도하거나 할 때 그런 트렌드를 조금 이제 감을 잡는 그런 좀 멘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과연 이 분야는 사람이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뭐가 있어요? 웃기는 거. 그러니까 개그맨. 제가 이거 좀 지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개그맨은 특히 이제 영진 씨가 하는 정말 그 주옥 같은 멘트. 그거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못합니다. 사실 뭐 이런 말은 조금 뭐 좀 나쁘고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로봇가 좀 영원히 대체할 수 없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약간 예술인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이 우리가 이제 플레이를 하는 예술 직업군들은 로봇가 좀 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 감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로봇가 와서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이러면 와. 딱 감정을 실어야 네. 되거든요.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감정이 탁 느껴지잖아. 와. 와닿잖아. 와. 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몇 글자 안 되지만 와. 와닿는 게 있잖아. 그렇죠. 저게 정말 그 소를 너무나 아끼고 우선시하는 게 느껴지는데 로봇가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말이 안 돼.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예술 직업군 중에서는 로봇은 한참 못 다룰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또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은행 같은 경우는요. 네. 이거 근데 디지털이 딱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 디지털 전문가를 직원 교육에 활용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디지털에 관한 전문 지식들, 역량들을 직원한테 교육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또 어떤 은행은 그 디지털 연수, 그러니까 그런 역량들이 검증이 되면 또 직무 로테이션, 그러니까 그 직무 로테이션이 디지털 관련한 직무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이 경영 전문대학원, 이제 MBA 과정에 아예 디지털 연구 과정을 교육 과정이죠. 그래서
학계랑 조인해서 교육하는 그렇게 진행하는 은행들도 있다. 특히나 이제 은행 쪽이 이 로봇이나 이렇게 이제 대체하는 직군 중에 좀 많이 거론되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이런 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대면 서비스보다는 비대면 서비스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비대면 업무에 대해서 좀 고차원적인 그렇죠. 교육을 이해가 필요하죠. 실시하고 있군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 제가 AI를 배워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AI 그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배워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분이 너 파워포인트나 엑셀 할 줄 알지?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그냥 프로그램 쓰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랬더니 앞으로 AI가 그렇게 될 거야. AI가 그냥 그 기술에 대해서 네가 막 개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 그냥 만들어 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오픈 마인드를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요즘 취준생분들이 잘하고 계신 게 IT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거부감이 덜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컴퓨터 잘 몰라요. 네, 저 진짜 컴퓨터 잘 모르는데 요즘 분들은 해보려고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좀 그러한 태도를 계속 가지시면서 겁먹지 말고 조금씩 접하시면 어떨까? 그럼 답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 흐름에 맞게끔 자신의 역량을 개선해서 꾸준히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뭐 얘기하지만 아무리 이제 많은 이런 단순 업무를 로봇가 또 대체를 하지만 또 미래에는 그만큼 또 새로운 직업들이 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직업들이 너무나 지금 또 많이 그렇죠. 생겼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준생 여러분들도 너무 이런 AI가 우리 세대에는 다 모든 직업군을 대체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지? 너무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셔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 다양한 직업군, 또 새로운 직업군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비무한의 자세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기회를 성공 취업으로 연결해주는 취업 비사.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